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살고 계신 연세가 좀 있으신 아주머니신데요. 이 의뢰인께서는 진행하고 계신 법원이 좀 절차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해드리고 파산 선고가 나는 데까지만 거의 8, 9개월 정도 걸렸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산 선고가 나고 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고맙다고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절차가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당황스러워서 설명을 드렸던 경우인데요. 우리가 파산 선고가 나면 물론 여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법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내가 모든 게 끝난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파산 선고는 이 파산 면책 절차의 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 선고 절차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설명드리면서 파산 선고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이후의 절차들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파산 면책 절차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이제 대리인 사무실과 상의하시면서 서류들을 준비해서 법원에 파산 면책 동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일이죠. 그러고 나면 법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상당히 편차가 크게 있지만 법원에서 이제 판사님이 검토하시고 파산 선고가 가능하면 예납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납금을 빠르게 납부해 주시면 파산 선고가 나게 되죠. 이 파산 선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 파산 선고까지는 잘 나세요. 파산 선고 전에 문제가 돼서 파산 선고가 기각이 되는 사건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긴 한데 법원에 따라서 재판부에 따라서 한두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개월, 1년 이렇게 걸리는 법원들도 있지만 이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파산 선고가 나시는 건 대부분 나세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간단한 통과 의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이제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파산 관자인한테 조사를 받고 서류 검토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그리고 정리해야 될 재산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받고 조사받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파산 선고가 나게 되면 관제인이 서류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출했던 서류를 검토를 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어떤 서류들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 서류를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추가 서류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서류 준비하시는 거를 잘 해서 관제인 사무소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 서류까지 제출이 되면 파산 관제인께서 보통 면담을 잡아서 관제인 사무실로 나와달라고 연락이 오시거든요. 이 파산 면책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사실은 이 파산 관제인 면담을 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법무사님이 대신 가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파산 관제인 면담일은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취지가 신청하신 당사자 채무자 본인을 관제인께서 직접 면담하면서 이분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진실된가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분과 1대1로 면담을 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태도라든가 얼굴 표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분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정말인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면담을 통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가는 것은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께서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갔다 오셔야 된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담까지 끝나게 되면 관제인 이제 판사님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법원에 보통 기일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게 되면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 기일이라는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 기일까지 보고서도 문제없이 잘 올라갔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 그리고 파산재단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가 올라가면 그 기일도 간단하게 끝나게 되고 요즘같이 또 코로나 시국인 경우에는 이 기일에 출석도 안 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기일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이제 면책 결정만 받으시면 끝나게 돼요. 그런데 이 관제인 조사나 추가 제출 서류가 한 번에 끝나는 게 모든 분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사하시다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받고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환가 배당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서류 제출을 또 하고 파산관제 면담을 또 하고 채권자 집행기일이 또 잡히고 이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의 차이도 생기게 되고 사람마다 간단하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사건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내역을 보신 것처럼 오히려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기간은 법원에 따라서는 훨씬 더 길게 걸릴 수 있어요. 파산 선고 받는 그때까지가. 하지만 내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해서 다 면책을 받는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복잡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지방에서 전화 주셨던 의뢰인께도 제가 이런 절차를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저하고 여러 번 더 통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파산 선고까지 기다리는 것도 어려우세요. 하지만 그 이후의 절차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선고가 나면 그때부터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많을 수 있다. 이것을 잘 알고 절차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파산 선고 이후에 절차가 더 중요하게 진행된다 이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잘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